NFT든 메타버스든 이런 신규로 만드는 시장들의 준비금, 그리고 보증금, 담보금들 뭘로 묶는다? 미국 정부는? 자, 금 사재기, 중앙은행들 금융위기 내다봤나? 한국은행은 9년째 매입 중단. 자, 오늘 금 얘기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왜 매수하고 있는지, 이 새파랗고 젊은 놈의 방송을 왜 12시 가까이 졸려가면서 눈 비비면서 보는 이유, 이제 나갑니다. 올해라고 했네. 작년 3분기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수 규모가 400톤이라고 합니다. 400톤. 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400톤 샀어. 근데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 산 금 매입량도 포함이 된 걸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반미국가 이런 애들이 샀던 거는 포함이 안 된 수치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 얼마나 샀냐 물어보면 400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봤더니 2022년도 3분기에 터키가 31.17톤. 터키가. 또 터키,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이 26톤. 그리고 인도 17톤. 그리고 인도가 11월 달에 디왈리 축제라고 전 세계에서 금 소비량이 제일 뒤집어지는 날, 제일 많은 날. 금을 서로 막 선물하고 금을 사고 축제라고 합니다. 디왈리 축제. 근데 여기서 작년부터 막 비트코인, 디지털 금을 대신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막 그 업체들도 나오고 막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카타르도 14톤.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어떤 국가들이 많이 샀냐면 신흥국들이 금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량의 금을 매입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분기는 아랍에미리트 중심으로 미친 듯이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아까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금은 언제 팔아야 되나요? 금 투자 중인데 금은 언제 팔아야 괜찮을까요? 질문하셨죠. 금이 가장 가치가 빛날 때가 언제일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기 전에. 그때가 언제냐면 2008 리먼 사태 때. 금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가 뭐예요? 전세계 글로벌 경기 대공황, 경기 침체 때 금 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랐다. 그럼 금이 가장 빛날 때는 경기 침체에 진입할 때 금이 가장 빛날 거다. 그러면 지금 신흥국가들이 신흥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작년 3분기에 금을 400톤 가까이 샀대. 그럼 중앙은행이나 뭐 신흥국가나 얘네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경기 침체 들어가겠구나. 경기 침체 들어가니까 미리 금을 사놔야겠구나. 자, 그런 이유도 있고, 러시아랑 중국은 금을 왜 살까? 탈달러.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반미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 뭐 터키가 이런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반미 국가가 아니어도 지금 뭐예요? 자, 미국 국채 큰손, 중국 팔아치는 속도 빨라져.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어요. 위안화가 앞으로 달러의 자리의 역할을 대신할 거다.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니야, 이제 위안화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봐라. 전세계 중앙은행이며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지금 다 던지고 있지 않냐.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안화가 앞으로 달러 자리를 대신한대. 기축통화 할 수 있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대. 그분들이 잘못된 분석이 뭘까? 달러 인덱스가 줄어든 것만 생각을 하고 달러가 많이 찍혔다는 건 생각을 안 해. 달러가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줄었다는 건 생각을 안 해. 그냥 주구장창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어?
미국 국채를 던져? 야, 앞으로는 달러 없어지겠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화폐, 한 통화는 100년 이상을 못 넘긴대.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지금 100년 가까이 돼가니까 멸종할 거래, 멸망할 거래. 코인 이슈도 달러 없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달러 없어질 거예요. 무슨 달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종이 화폐 달러. 그러면 그 달러의 자리, 기존의 기축통화 달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누구다? 미국 디지털 달러. 앞으로 100년은 디지털 달러가 이어갈 겁니다. 바톤 터치해서. 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 미국 국채를 던지고 금을 담아, 위안화를 담아, 다양한 통화를 담고 있어. 바스켓에. 왜 그럴까?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금 가격이 월초 기준 113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바닥권에서 온스당 1200달러까지 폭등을 해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저 러시아가 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러시아가 금 매입량이 뒤집어졌고 2014년도부터 물론 이전부터도 맞지만 러시아는 자신의 외환보유고량에 미국 국채를 많이 던지고 대신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니까 미국이 뭐부터 해요? 야, 러시아 루블 너네 스위프트망에서 빼버리자. 원유 파는 거 달러로 팔지 더 이상 못 팔게 할 거야.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무역이라던가 뭐 경제 뭐 정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돼. 아예 그냥 마비, 올스탑 돼. 그러면 그런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든 당연한 거고. 왜? 내일 당장 틀어지면 스위프트망 빼버려. 그러면 내가 달러 인전도가 높으면 더 날아가버려. 더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금 보유량을 늘리고 위안화를 보유량을 늘리고 그리고 다양한 스위프트망을 대신할 수 있는 뭐 미국은 뭐 중국은 뭐 CIPS라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우리 유니온페이 맞죠? 금붕어라서 잠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튼 다양한 중국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결제망들, 송금망들 지금 러시아가 비트코인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막 채굴도 해게 해주고 중앙은행에서 막 법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결제 수단, 화폐 송금 수단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러 견제하려고.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EU나 유럽이나 아니면 친미권 국가들, 뭐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요, 그런 국가들도 달러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채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왜? 러시아, 이란, 중국 얘네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야. 내일 당장 내가 막 뭐 이런저런 일로 미국과 사이가 틀어져. 그러면 내가 외환보유고량에 달러가 미친듯이 있네? 아니면 기존에 뭐 미국 국채를 사놓고 이제 이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돈이 얽혀있어. 근데 다 달러 대금이야. 근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 그거 배우셨죠? 네 글자. 미국 재무장관이 오너가 아니지 대표로 있는데 요 기간에서 어떻게 해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이며 이더리움 생태계를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5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묶어버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번 러우 전쟁 터졌을 때 제니 옐런 누님이 뭐예요? 러시아 관련된 ETF 상품들, 주식들 싹 다 거래 중지시켜버려. 그리고 기존의 뭐 기업들이 채무며 이런 자금들, 달러 대금들을 어떻게 해요? 묶어버려. 그럼 그 한 나라는 미국한테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영미권 국가고 유럽 연합이고 걔네들 간에 오펙 아닙니다. 우리 왜 멤버십 분들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든 국가들이든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다. 자, 미국의 최대 수출품 뭐라고 말씀드렸죠? 20몇 조
30조 달러는 아닐 겁니다. 20몇 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의 수출품. 미국 채권이죠. 미국은 달러를 파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파는 나라예요. 달러를 찍어서 달러를 많은 국가들, 많은 글로벌 국가들, 국민들이 사주고 사용해줘야 돼. 그러려면 미국 국채가 더욱더 빛나고 매력적인 상품으로 탈바꿈해야겠죠. 물론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얼마 전에 180억 달러 미국 30년물 국채 반응 좋죠. 중앙은행들이 막 너도 나도 해외 수요가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국채의 매력성을 다양한 매력을 뽐내야 돼. 뿜뿜해야 돼. 자,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도 미국 국채를 찍어서 팔아야 된다는 건데 OFAC 나왔네. 우리 영희님. OFAC. 자,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찍어서 더 많이 팔고 싶겠죠. 당연히. 왜?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앉고 싶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국채를 팔아야 될까? 미국 국채를. 뉴욕에서 가이드,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달러를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이 발행하는 준비금, 발행하는 자금만큼 미국 국채 4가지, 단기 국채로 4가지를 구성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 가이드 지침서가 나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USDC든 USDT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는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니 옐런이 누님이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부터 규제를 해야 된대. 왜 그럴까? 빨리 묶어야 되거든. 규제해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 지금 머니그램이랑 스텔라랑 막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우리 그 미국 내 50개 주에 옷을 사러 쇼핑을 해도 밥을 먹고 막 그냥 일반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 시킵니다. 결제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이 뭘까? 그냥 휴대폰 하나 휴대폰 하나 갖고 애플페이나 아니면은 그 메타에서 만든 뭐 블록체인 지갑에다가 USDC 스테이블 코인 딱 넣어 놓으면은 달러랑 똑같아. 결제하고 딱 끝나. 활성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가치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재무부도 국채를 더 찍을 수 있겠죠. 자, 요걸 우리 배웠으니까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비트코인 시장 중에 다양한 시장들이 많지만 이제 규제안도 없고 막 법적으로 뭐 이런 것도 없고, 작년에 우리 보시면은 그 절신 선이 보얄드 야채 클럽이라고 했다가 또 그거 혼났는데 우리 킹투시님한테 전 세계 1등 하는 NFT 상품이 있어. 근데 다음날 그 상품 이름에다가 뒤에 트롯만 붙여가지고 절신선이 생태계를 복사를 해버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작권이라던가 요런 관련돼서는 진짜 불법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NFT 시장이 아예 말도 안 돼. 앞으로 NFT 시장이 진짜 많이 커질 건데, NFT를 만들고 발행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아마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내가 A라는 기업이야. NFT를 발행하는 기업이야. NFT 10,000개를 발행해서 파는 기업이야. 근데 얘네들이 NFT를, 우리가 이제 얘네들 기업을 보고 NFT를 사는데 얘네들이 지금 준비금이며 자산이며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네가 NFT를 사면 뭐 코인을 에어드랍 주고 뭐 생태계를 해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놀 수 있게끔 놀게끔 해준대. 근데 얘네 기업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 미국 정부는 가이드 지침서가 나올 겁니다. 똑같이. 앞으로 미국에서 NFT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NFT를 발행하는 준비금만큼 어떤 자산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자산 상품으로? 미국 채권으로 준비금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NFT가 어떤 시장의 역할을 대체할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품, 예술품,
우리 전 세계 경매 시장 가면은 막 중국인들이 미술품 막 100억 달러야, 막 50억 달러야 미친 듯이 사죠. 이제는 뭐예요? NFT화 시켜서 그 실물 상품과 연결을 시켜서 그런 작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매 시장에서 팔린다는 겁니다. 소도비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팔리냐? NFT를 실물 상품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롤렉스라던가 아니면 뭐 그 루비라던가 에메랄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서 실물화 시켜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현존하는 실제 상품을 NFT화 시켜서 더 돋보이게 만든 다음에 구매 욕구, 수요 욕구를 늘리게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NFT를. 그러면 그 NFT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미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 더 생겨날 건데 얘네들은 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더욱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거고, 찍을 수 있다는 건 미국 국채의 매력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자, 메타버스 생태계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알리바바가 중국 국유화가 돼서 메타버스 생태계 만들면 디지털 위안화가 거기서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만드는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도 있고 메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만드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통화 준비금을, 통화를 미국 국채로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애플에서 만든 메타버스의 생태계에 들어가서 광고를 하고 싶어. 광고사야. 내가 A라는 기업이야. A라는 기업이 미국이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에 들어가서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그 광고 사업을 한대. 아니면 뭐 임대 사업을 한대. 메타버스 생태계도 우리 현실 세계랑 똑같습니다. 은행이 들어가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면은 걔 해당하는 은행에서 뭐 이런 은행이 만드는 상품을 투자를 할 수도 있게끔 나갈 건데 우리가 뭐를 믿고 뭐를 준비금을 구성을 해서 어떤 거를 담보로 보증을 쓰냐는 겁니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결제가 일어나고 생활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준비금을 쓰이는 건 뭐예요? 미국 국채. 현재 유통되는 NFT들은 리스크가 있겠네요. 담보물로 미국 채권이나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이랑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언젠간 이거 또 NFT 사신 분들 또 걱정하실까봐. 근데 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 코인 이슈가 정규방송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알트코인들, 시중에 있는 알트코인들 95%, 98% 이상 없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아프고 막 짜증도 나고 쥐까짓게 뭔데 알트코인 없어진대. 마음은 안 좋고 그러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비를 하냐에 따라서 소중한 자산을 잃거나 아니면 더 그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시중에 현존하는 NFT 상품들의 99%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진 않더라도 가치가 밑바닥을 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겁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반감기 안에. 언제나 항상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 뭐가 버블이 딱 껴서 그 레버리지 낀 버블이 한번 터질 때 그때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레거시 금융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블록파이 셀시우스 터지고 FTX 터지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뭐 블록파이 인수한다 이런 기사들 나오죠. FTX 터지니까 뭐 나와요? 찰스 슈아, 피델리티, 기존의 월가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EDXM, EXDM 그거를 1월 1일 날 오픈한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NFT 기업들 시중에 망하고 NFT 거래 활성화된 것들 많이 사그라들면서 없어지면 기존에 있는 뭐 은행이며 금융권이며 주식 뭐 증권가며 NFT 하려고 쫙 들어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NFT든 메타버스든 이런 신규로 만드는 시장들의 준비금 그리고 보증금, 담보금들 뭘로 묶는다? 미국 정부는? 미국 국채로 묶는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석들. 야, 비트코인은 화폐라서 달러가 좋아할 수가 없어. 달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비트코인이야. 미국은 비트코인을 죽일 거야. 없앨 거야.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비트코인, NFT, 메타버스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앞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거다. 달러의 영향력, 확장력을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다. 그 달러의 가치를 지켜주고 기축통화의 자리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 역할, 최적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비트코인이다. NFT다. 메타버스다. 비트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NFT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어떻다?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소각장이 생기는 거다. 비트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빛나게 해줄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본원통화 배웠죠. 저번 시간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찍고 뭐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그건 어디서 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 리플이 달러의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얘기랑도 같습니다. 리플이 미국 CBDC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 초롱이님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방송에서 봤든 어떤 기사에서 봤든 그건 모르겠지만 얼마나 허무맹랑한 방송을 보셨는지 이제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다? 달러의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 도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NFT면 뭐며? NFT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한다. 요거 기사들 보시게 될 거예요. 요 기사 보시면 코인이슈 저놈이 얘기했던 거구나. 야, 저놈 좀 신통하다. 아마도 넥소 관련해가지고 3개월 전에 욕을 뒤집어지게 하고 막 코인이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기웃기웃 거릴 겁니다. 채팅 못 치지. 채팅 어떻게 쳐? 막 누가 맞나, 코인 이슈가 맞나, 누가 틀리나 해가지고 예치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을 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왜 투자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오늘 자세히 알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달러를 올릴수록, 달러 강세가 나올수록, 중국의 금고는 넘친다. 왜?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달러와 연동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중국의 금고는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